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힘들었던 10월을 뒤로 하고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 지으면서 우리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이 1,5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담아내면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대응 전략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월의 첫 날인데요. 오늘의 한 주 시황평 부탁드립니다. 네, FOMC 회의 전에 낙폭 과대 저가 매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미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좀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갭 상승으로 약간의 갭 상승으로 출발 이후에 상승세를 좀 키워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역시 또 FOMC라는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전일 우리 시장이 좀 이상할이 많지 낙폭이 좀 컸어요. 예, 외국인들이 좀 계속 연일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별다른, 지금 대외 변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지수보다도 우리나라 지수가 더 크게 빠지고, 주변 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그거에 따른 오늘 좀 반등 매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좀 낙폭이 좀 커서,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듯이, 전저점을 깨더라도, 오늘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3시죠. FOMC에서, 과연 금리 동결이 나올지, 한 번 정도 인상은 좀 가능하긴 한데, 동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좀 줄지, 그리고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도 나오거든요.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방향성을 좀, 상방으로 틀어서, 상승이 좀 나올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대부분 이제 아침에 낙폭 과대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0시 이후로 좀 시장이 다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가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서 기대감을 좀 갖고 이제 좀 반등해 주나 싶었는데 여전히 매도세가 좀 강하고요. 지수가 이렇게 계속 빠지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시고 불안하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제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좀 논의가 될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좀 전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예전같이 지수가 여기서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시장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한번 나와준 시장이니까 너무 크게 두려워 마시고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크게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12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 한번 주고 나서 조정을 나오든지 그래서 12월까지는 시장이 큰 상승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될 시점이니까 이제 올해 남은 한 2달 11월 12월 조금 이 시장이 그렇게 급반등은 안 나오더라도 잘 견디신다면은 내년 시장은 또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어제 이제 긴 장대 음봉 나왔고요. 오늘은 일단 뭐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전일 이 시가 자리를 넘어서는 2,32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는 캔들이 좀 나왔어야지만 상승 추세 신호로 좀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됐죠.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침에 갭상승으로 뜨고 난 이후에 일단 직전 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 물론 이제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시가 자리 지지해서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하방에 대한 지지 좀 잘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전일부터 계속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 지금 대략적으로 2,300포인트 부근을 지지는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300포인트 자리를 좀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항생 시장 이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계속 밀리고 있지만 오후장까지는 한번 좀 시장 보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죠. 아무래도 좀 시총들이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해 봤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0 종목 상승이고 230 종목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150 종목 상승에 360 종목 하락 중에 있는데 뭐 지수가 좀 운봉이긴 하지만 역시나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캔들을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아침에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음봉이 캔들 종목들이 좀 많을 텐데 오후장까지는 꾸준히 좀 지켜보시고 내일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애플의 실적 이런 거 좀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을지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올지 그런 것도 분석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장까지는 좀 되도록이면 관망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침에도 좀 노란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내일 시그널이 좀 상승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개별 종목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개인들을 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큰 시점은 맞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오늘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내일 오전장부터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들 다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FOMC 회의 이후로 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상승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들 흐름을 짚어볼까요? 네, 저도 뭐 이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뭐 전략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김포시를 이제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오늘 또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김포시의 땅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김포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이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플랫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코아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연속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시총을 봤었을 때 뭐 동전주긴 하죠. 코아스가 200억 정도 됩니다. 누리플랜이 200억, 코아스도 200억 정도의 시총인데 이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죠. 시총을 좀 봤었을 때 좋은 회사였으면 이렇게 시총이 낮을 리가 없는데 일단 썩 이런 테마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김포시만 뭐 들어가느냐 해서 오늘 또 우스갯소리로 계속 지역을 넓혀가서 거의 뭐 위쪽으로 고양시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인천까지도 거의 검단 지역까지도 이제 서울시로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도를 이렇게 나온 사진을 좀 봤는데
글쎄요, 뭐 다른 지역과의 또 이런 차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행정구역을 넓혀가면서 뭔가 좀 얻어지는 이득도 있을 것이고, 예, 서울의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쉽게 결정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직까지 이벤트성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로는 이제 김포 관련된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실제로 뭐 땅값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실제로 뭐 김포의 땅값이 올라가는지는 이제 뭐 부동산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벤트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누리플랜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일단 갭이 좀 있는 종목이었고, 글쎄요, 요게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갭을 매우로 한번 반등 정도 해서 한 3,500원 정도까지는 내일 뭐 목표가를 좀 두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라서, 오늘 좀 이슈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늘 이제 F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테마라든지 뭐 주도 테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뭐 만약에 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면은 뭐 그런 쪽을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원체 지금 가는 종목이 없고 시장에서 자금 몰리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거래 대금도 봤었을 때 13억이에요, 13억.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13억으로 상한가 만들었고, 코아스는 그래도 어제 좀 상한가 한번 들어가서 오늘 120억 정도 나왔는데, 거래 대금 면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도 권해드릴 만한 테마는 아니다. 그래서 뭐 짧게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아니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 이런 이슈로도 상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총선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12월 정도 부분에서는 관련들이 슬슬 좀 나올 거예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도 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럼 저출산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는 그런 테마나 이런 게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방송 중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 논란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정보나 뉴스들, 내용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당장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인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기업 내용 자체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말쯤에 저출산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들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도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잡아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로 해서 한국 알코올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을 대규모로 맺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좀 장 초반에 반짝하고 좀 꺾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한국 알코올이 뭐 예전에는 우리가 손소독제 뭐 이런 거 코로나 때 그때 좀 이슈가 돼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외로 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2차 전지용 에탄올, 2차 전지 안에 에탄올이 그렇게 많이 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계약 건 때문에 일단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매출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 자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의미를 좀 두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일단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아직 시가 자리를 회복을 못하고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갭을 한번 좀 매우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알코올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풍국 주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지금 뭐 맥주값, 소주값도 역시나 또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어제 또 무화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뭐 알코올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수혜가 될 수는 있어요.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 길게 볼 수 있는 흐름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거나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테마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까지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이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 테마를 파악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 좋은 테마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 있고 지금처럼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테마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속 없는 테마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할 만한 게 없는 매매할 종목들이 별로 없는 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좀 딱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하락장인 것도 있겠지만 하락장 안에서도 상승 테마가 좀 좋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주도 테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도 테마도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좀 관망하시거나 낙폭과대의 주들도 지금은 쉽게 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벤트가 있죠. FOMC라는 지금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게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오늘 시가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12,000원 정도의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뭐 반등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호재 내용이나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지지선 자리 12,000원 자리가 이탈돼서 마감을 하면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신규로 오늘 접근하셨던 분들도 일단 좀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풍국주정도 뭐 같이 오늘도 알코올 관련주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거래 대금도 지금 80억 정도라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괜찮은 종목들은 오늘 좀 별로 없으니까 좀 관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5장이 혹시나 또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은 그때는 제가 또 공략적으로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전에는 일단 관망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어제 나온 이슈가 매출 자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는 실속 있는 테마가 좀 부재한 시점이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산주 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그널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일 단조나 휴니들가 강세였는데 오늘은 또 그간 눌렸던 종목들이 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짚어볼까요? 네, 방산 테마들이 뭐 예전에 이제 전쟁 관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양호한 실적 발표, 요게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받은 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장 좋다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쟁에서 많이 쓰이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이 무기 살상 무기 중에서 155mm 자주포가 있습니다. 뭐 좀 방송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박격포처럼 이제 먼 지역을 쏘는 대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한 포탄 하나에 280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이 이스라엘 쪽에 같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1,000만 원대 이상, 4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공급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155mm 자주포 포탄을 만드는 회사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뭐 풍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오늘은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주포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른 뭐 방산 분야에 이제 매출이 좀 많은데 실적 관련해서 일단 3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데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일단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지금 한 900억 가까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21선 자리에 안착했고, 61선 자리까지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전쟁이 오래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그건 좋은 내용은 아니죠. 전쟁이 좀 빨리 마무리 좀 되고 평화롭게 좀 지내는 걸 좀 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됐었을 때 좀 봐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니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실적 부분하고 실제로 이제 매출과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은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방산주 오늘 뭐 상승 나오는 종목은 이제 퍼스텍이 있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드론 관련주 쪽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방산주로서 뭐 상승했다기보다도 드론 관련주 쪽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뭐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오늘 거래 대금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지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대형주 쪽으로 수급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실제로 이제 매출하고도 이제 관련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은 저도 아침에는 좀 시가 갭이 떴을 때 관심 있게 좀 봤는데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좀 빠르게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눌림을 좀 주면서 지지가 좀 나오는 걸 좀 확인했다면은 이런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에서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볼 수는 있었는데 뭐 그렇게 타이밍을 좀 주지 않고 그냥 바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타점을 좀 잡을 수 없었다는 거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오늘만 뭐 날은 아니고요. 역시나 또 조정을 좀 받거나 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 또 있으면 한번 공략을 좀 해볼 텐데 일단 내일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가 어떻게 좀 나올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좀 매매할 종목은 엄청 많아요. 2차전지 관련주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엄청 많은 시장에서 이제 좀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물반 고기반 될 수 있는 시장도 올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도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은 이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리지만 일단 내일 시장 이후에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또 원달러 환율이나 좀 몇 가지 좀 확인할 부분만 좀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한번 좀 공략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번 주도 역시나 좀 시장이 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략주를 좀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어디로 자금이 몰릴지 아마 시장의 거래 대금이 작년처럼 그렇게 유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일부 종목들로 업종이나 섹터로 좀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상승장이면 어떤 종목을 사든 어떤 업종을 사든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 정말 갈 수 있을 만한 업종과 테마 쪽으로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자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보고 만약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이 종목으로 이 업종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내일 또 노란톡에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늘 시장까지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좀 시장 분위기도 같이 좀 보시고 내일장 분석에 대한 결과 발표 이후에 어떤 식의 좀 대응해야 될지 미리 좀 아침에 공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뭐 좀 시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방에 들어오셔서 고민을 해보시고 같이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러우 테마가 있었을 때부터 러우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방산주 테마들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방산주 안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언제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항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외국인들은 아직이지만 기관들은 조금씩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우선 기관들은 들어오는데 확실히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외인들의 포지셔닝인데요.
이게 외인들은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사실 뭐 지난주뿐만이 아니라요, 10월 내내 거의 매도 포지션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오늘 뭐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에서 매수세가 좀 가담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사실 보는 건 금융투자 쪽의 기관 매수세 자체는요. 단타성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개인들의 조금 순 매수세에서 오늘 조금 기관의 도움으로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은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시장 자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큰 축에서 봤을 때 바닥은 좀 확인되고 있고 그간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이슈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지상전 이슈가 우선 시작이 됐어요. 시가전도 나오는 거고 밀리밀리 인치 단위로 해서 먹어 들어가는 전략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사망자 수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큰 대규모 중동 전쟁 쪽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조금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위기상으로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영향 자체는 앞으로는 진짜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적인 추이를 좀 기록할 것 같고요. 그래서 FOMC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큰 변동성은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FOMC가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체크하신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들이 잡힐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연준의 금리 방향성과 파월 발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는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죠. 내일 새벽에 파월의 입이 열릴 텐데요. 사실상 11월은 금리 동결로 될 가능성이 99%에 가깝게 점쳐지기 때문에 당장의 FOMC 회의 내용보다도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속적으로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 FOMC 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자 우선은 이번 주 상황에서 이제 다가올 시간 15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FOMC에서 연준 쪽에서 금리 발표와 더불어서 여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러할 거고 의원들이 어떤 조금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을 할 건데 자 우선 보시면은 페드워치 상황은 금리 동결 쪽이 96.7%입니다. 불과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페드워치는요 금리 동결 쪽이요 99%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 3.3%가요. 금리 인하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항상 크게 나왔었던 그래프 왼쪽이 항상 컸었잖아요. 금리 동결 쪽이나 그런 포인트였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큰 그래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좀 재밌는 점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부분이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12월 FOMC도 있기 때문에요. 11월 달에는 딱히 이제 여타 그렇다 할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이유인즉슨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가자지구 상황 자체를 현재로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해서 연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반응이 조금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좀 굉장히 비둘기적 발언을 한다거나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결정적으로 큰 이슈가 나오면 크게 움직임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낮고요. 만약에 하더라도요.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적 발언을 현재 연준의 컨디션상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하냐면요. 현재 시장 자체 잘 보시면 파월 의장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뽑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의 공화당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중동 상황도 그러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상황상 파월 의장은요. 네. 민주당 바이든 편에 서서 약간은 조금 그래도 호전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우선 저는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어찌됐던 작게나마 비둘기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외인들의 수급 상황에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럼 외인들이 지금 현재 보면 계속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나마 빠르게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 하단부터 코스피 지수 살펴보자면요. 끝자락까지는 보지 않고 제가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그림이에요. 주봉에서 요 라인의 추세가 좀 나와주거든요. 그렇죠? 요런 추세예요. 요게 이제 끝단은 빼버리고요. 요 자리 깨면 위험한 자리로 나와줬지만 외인들이 지금 만약에 이번 FOMC에서의 연준의 발언이나 의장의 발언이나 금리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일시적으로 아마 빠르게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반등 포인트는 우선 이 하단 자리까지 원래 올라가 주는 게 이 자리요.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지 정상적인 흐름이지만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고요. 그래도 한번 깨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깨졌다가 반등이 나왔던 그림 자체가 여기 자리, 2,400포인트 자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우선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11월에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 자체에서 움직임은 네, 외인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2월이 됐을 때도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을 시장일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성수기 시즌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참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너무나 사실 시장을 옥죄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 아쉬운 건 뭐냐면 2, 3년 전에 뭐 그 전환사채권이나 뭐 증자권이나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여타 이제 여러 대형 기관들이 사고를 치면서 뭐 옵티머스도 그랬지만 시장이 시끄러웠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이 시작되면서부터 해서 계속 금융시장을 압박해왔거든요. 근데 그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금리가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같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투자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사실 저는 정부에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풀어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까지는 정말 타이트하게 하는 거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해서는요.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너무 과한 조사나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압박을 하는 경우 너무 타이트하게 옥죄어버리면요. 시장은 또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점차 퍼지면서 개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풀어주시면서 자금도 좀 많이 풀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시적인 우선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조정이 나왔다가 내년 초부터 해서 아마 시원하게 시장은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요 너무 이제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본연의 자기 할 일 하시면 돼요. 주식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도 제 할 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일찌감치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뭐 저희 집사람께서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즐기시고 좀 연말까지 해서 편안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비롯한 시장의 흐름이 내년까지 어떻게 이어질지를 긴 흐름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당장의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조정이 거쳐진다면 내년 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멘탈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일상을 잘 즐겨보자라는 그런 멘탈적인 케어도 해주셨습니다. 시황 분석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가님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갔는데 어제는 또 9% 가까이 빠지더니 오늘은 또 7%까지 올라주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이 양봉과 음봉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좀 바닥을 확인되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갔던 게 월요일이었고요. 말씀은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다시 또 상승은 좀 나와줍니다. 근데 하나 이제 그냥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있는데요. 사실 거래량 대비해서 보자면은 큰 물량은 아니라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매달 이렇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량이 이번 달 5일, 다음 달 5일, 그 다음 달 5일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물량이니까 요거는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스러웠던 점은 거래량 자체가 만약에 수요일 이전이었었던 27일이나 뭐 26일 그 전에 거래량이었던 50만 주, 70만 주대였으면은 우려스러웠을 거예요. 이것도 드렸었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을 짚어본다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꽤나 잘 나옵니다. 자, 오늘 거래량 340만 주거든요. 장 끝까지 더 나오겠죠. 자, 우선 이거 보셔야 됩니다. 11월 5일 날 보호예수 물량 출회가 되는데 이 물량 자체가 전체 주식수에서 0.68%인 44만 1998주가 보호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자, 단가는요. 9,000원 극초반대입니다. 보여드렸었죠? 네, 9,000원 극초반대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됩니다. 40만 주, 44만 주가량이기 때문에요. 현재 거래량 대비해서도 뭐 9분의 1 수준인데 거의 뭐 최근에 거래량 대비한다면은 소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하루 만에 정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4배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고민하시고 만약에 출회가 되는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다거나 할 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거래량이 많다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물량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도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 추이 다지면서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림 보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원체 그저께부터 급등이 나온 터라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정 나오는 시점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짚어볼 텐데요. 한화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업황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좀 타격을 입은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번 주 내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요 며칠 동안에서 이제 갑자기 급락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별로 안 좋았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솔루션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어요. 증권가 목표가 대거 하향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얘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른 이제 떨어졌던 종목들은 다른 것보다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모듈 신공장 가동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권가 대부분 다 목표가를 낮추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걱정인 것은 자 진짜 바닥을 찍고 가는 거냐 일시적인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차트 크게 놓고 보자면요. 이런 차트 그림은 있어요. 많이 깨졌어요. 2020년도 때 바닥 라인이 11,000원대부터 해서 많이 급등을 했다가 더 깨져 있는 상황이었고 2022년 하단 자리도 현재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닥은 우선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 라인까지 2만 원대까지 열려 있긴 한데 오늘 우선은 최근에 반등 한번 나오고 조정 보고 다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한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어제와 오늘, 뭐 물론 외인들은 팔지만 어제 오늘 기관들은요. 정말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보시면 투신권에서 오늘만 하더라도 현재 11시 기준으로 해서 34만 주 순매수 상황입니다. 어제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최근에 지난주 말미부터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매도세에서 매수를 좀 풀리는 그림이긴 한데 또 빠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종목은 괜찮아 보이는데 상황상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바닥이 확인된 것 같은데 기관들이 여차 매도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는 같이 따라서 정리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거예요. 다만 그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은 이 종목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조정 받고 올라가는 거 다시 바닥 찍고 조금 반등 나오는 거 보일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매수 사인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시장 대비해서 재밌는 흐름이 나와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정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에 공략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실적 발표를 역시나 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어제와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프리카 TV 뭐 다들 그냥 편안하게 많이들 보시는 그런 이제 컨텐츠 회사죠. 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면서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빠졌었어요. 어저께 이제 저도 거론은 안 했지만 어제 14% 빠지고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현재 5%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했던 흐름이었고요. 근데 조금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3분기 영업이익이요. 예상이 239억이었습니다. 예상치가. 그런데요. 실제 발표된 건 219억입니다. 10%가량 덜, 10% 아니죠. 조금 덜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4분기에도 비슷한 상황을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회사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만큼의 이게 실적 잘못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참 보시면요. 외인과 기관들의 행태 자체가 특히나 어제 보면 외인이 냅다 그냥 던져버리는데 답답하리만치 실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가 이 정도 실적이면은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아요. 불과 몇 퍼센트 빠지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외인과 기관들은요. 정말 빠르게 리딩을 하고 돌린다는 걸 제가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수급을 잘 보시라 말씀드리죠.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들어오고 따라 들어가시면 좋은데 빠진다면 여차 빠르게 여러분도 대응하셔야 돼요. 특히나 중형주, 대형주, 외인과 기관 수급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빠진다 싶으시면은 같이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여지없이 물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 요것만 패턴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프리카 TV는 저는 조만간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만큼이나 종목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체크해보시는 전략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그널 이슈들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 방송하기 전에 저 금 전문가님께서 이미 한 차례 시원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신 종목이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네, 서로 나쁘게 보지는 않고 좋게 보긴 하는데요.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뭐 제가 얘기해드릴 걸 이미 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하나유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3분기 호실적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잘 나왔고 문제는 3분기도 잘 나왔는데 4분기는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죠? 뭐 K9 네, 이슈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이고 조금 방산 이슈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뭐 사실 저도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보다는 일단 대형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폴란드도 그러하지만 현대 로템도 그러하지만 이게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불거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할 때 유럽에서 무기들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중동 전쟁으로 커지게 되면 또다시 우호 국가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빨려 들어갑니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참이다 싶어서 오래된 물건, 물량, 전쟁 무기들을 다 또 넘기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주문을 할 겁니다. 폴란드처럼. 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튀어오르는데 추가적인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요즘에 종목 추천을 잘 솔직히 못하겠어요. 원체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안 좋은데 그래도 종목을 많이 고민을 하고 보다가 그래도 이 종목이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요, 조정이 나온다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게 보고 있지만 다른 종목으로 보자면 현대 로템도 조만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믿으시고 역시나 기다려보시면 이 종목도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오늘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죠. 종목을 봤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큰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 라인은 우선 항상 처음에 저는 이어봅니다. 이렇게 이어봅니다. 네. 그리고 이 추세에서 이 라인을 그쵸? 깨고 난 다음에는 항상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종목이 실적이 괜찮고 모멘텀 거리가 괜찮다면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올려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고점 바닥을 얼추 9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잡고 절반까지는 회귀하는 그림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줍니다. 그럼 그 가격대가 한 12만 원 정도의 부근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절반으로 따져본다면 11만 5천 원 정도인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항상 주가라는 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만 원 부근까지의 상승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었던 8월, 9월, 10월을 이겨낸다면은 이렇게 14만 원 넘어가면서 최고가였던 7월 27일 15만 1,000원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매수하실 때는 조정 보시고 매수하시고요. 급하게 올라갈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 보시면서 매수하셨다가 한번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세워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은 좀 눈치 보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새벽 3시에 나올 FOMC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조금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한 고민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내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빠르면 내일부터나 아니면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외인들의 수급 패턴이 매도 쪽에서 그래도 매수 쪽으로 변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은 땡겨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주밖에 답이 없어요. 최근 보시면 실적 조금만 예상치만 벗어나도요.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4분기 실적이 그래도 괜찮고 내년 초 실적이 괜찮다면은 반등은 나오니까요. 요거 잘 보시면 되고 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요 근래에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대형주 가운데서요. 그래서 외인 집중 매수가 나오는 종목들은 아마 다음 주 시장이나 해서 11월 달에 좋은 그림을 보일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쯤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수급이 어느 종목으로 쏠릴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볼 거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용 에탄올 관련주들, 방산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FOMC 회의 이후로 해서 수급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선현 전문가님의 공략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고요. 주식과 가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